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삼기성상격입니다. 보통 우리는 조화라고 하면 균형을 떠올리잖아요? 근데요,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치우침 속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답니다. 자, 이 정말 흥미로운 개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문구, 세 가지 기운이 빚어내는 조화의 미학. 와,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. 마치 잘 조율된 삼중주, 그러니까 단 세 개의 악기만으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.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? 만약에 인생에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두는 비결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균형, 그러니까 이것저것 골고루 잘하는 게 아니라면요. 오히려 한쪽으로 완전히 쏠린 그 집중의 답이 있다면 어떨까요? 바로 이 파격적인 질문이 오늘 다룰 삼기성상격의 시작점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이 세 기운의 삼중주가 대체 뭔지, 그러니까 삼기성상격이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.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. 삼기성상격이라는 건 사주팔자, 그 8글자가 오행 중에 딱 세 가지로만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. 다른 잡다한 기운이 전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순수하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.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대부분의 사주가 모든 악기, 현악기, 관악기, 타악기 다 모여서 조화를 이루려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면 삼기성상격은 딱 3명의 연주자가 완벽한 호흡으로 연주하는 삼중주 같은 거예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, 그리고 그 기운들끼리의 막힘없는 소통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백문이불여일견이죠.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. 아주 전형적인 삼기성 상격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명조예요. 자, 이 사주 명조를 한번 보세요. 여기 있는 8글자를 쭉 뜯어보면 어때요? 흙, 즉 토 기운, 그리고 쇠, 금 기운, 마지막으로 물, 수 기운, 딱 이 세 가지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나무나 불의 기운은 아예 보이지가 않죠.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삼기성상격의 실제 모습입니다. 와, 이걸 그래프로 보니까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. 그렇죠? 토가 무려 4개, 금이 3개, 수가 1개, 그리고 목과 화는 제로, 아예 없습니다. 에너지가 얼마나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. 바로 이 극단적인 치우침이 이 사주가 가진 엄청난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바로 이 에너지의 흐름입니다. 보세요. 흙의 기운이 쇠를 만들고, 즉 토생금이죠. 그리고 그 쇠의 기운이 다시 물을 만듭니다. 금생수. 이렇게 토에서 금으로, 금에서 수로 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전혀 막힘없이 아주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어요. 이게 바로 이 사주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흐름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걸까요? 좀 이상하지 않나요?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 힘의 비밀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순수성. 흐름을 방해하는 잡다한 기운이 전혀 없다는 거죠. 두 번째는 유통. 보셨다시피 에너지가 토생금, 금생수로 아무런 저항 없이 아주 매끄럽게 흘러가잖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강력한 뿌리, 바로 신강함입니다.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죠. 일반 사주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해져요. 보통의 사주는요, 없는 오행은 채워주고 너무 많은 건 덜어내면서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삼기성상격은 접근법이 완전 다릅니다. 이미 만들어진 이 강력한 흐름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몸을 맡기는 거예요. 그 흐름에 순응해서 그 힘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특별한 구조를 가진 사람은 실제 인생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?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이 삼기성상격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가 뭐냐면요. 자기한테 유리한 운, 즉 좋은 운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성공의 속도가 정말 폭발적이라는 겁니다. 에너지가 한 곳에 완전히 응축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왔다 싶으면 그냥 망설임 없이 밀어붙여서 순식간에 엄청난 성취를 이뤄내는 거죠. 하지만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흐름도 영원할 순 없겠죠.
모든 것에는 약점이 있으니까요. 과연 무엇이 이 거침없는 흐름을 멈춰 세우고 심지어는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?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사주의 뿌리, 그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충이 운에서 들어올 때고요. 두 번째는 이 흐름의 중간 다리가 끊어지는 경우예요.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토에서 금, 금에서 수로 이어지잖아요. 근데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금을 불, 화 기운이 와서 녹여버리는, 즉 화극금이 발생할 때입니다. 흐름이 딱 끊기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올스톱될 수 있는 거죠. 결국 이 치우침이라는 게 이 사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. 이 양날의 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칼날이 날카로우면 부러지기 쉽다.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날은 뭐든 벨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지만 반대로 너무 단단한 걸 만났을 때 툭 하고 부러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거죠. 이런 특징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. 강점을 보자면 한 분야에 대한 정말 무서운 집중력, 그리고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, 엄청난 결단력을 보여줍니다. 전문가 타입이죠.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융통성이 좀 부족하고 타협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. 그래서 주변에서 보기에는 좀 고집스러워 보이거나 어떨 땐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사주에 아예 없는 기운들, 그러니까 목하고 화가 인생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점이에요. 예를 들어서 목 기운이 담당하는 유연함이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힘, 또 화 기운이 담당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정서적 교감이나 에너지를 밖으로 확산시키는 능력,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. 건강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그 오행이 담당하는 장기가 선천적으로 좀 약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렷한 약점도 가진 이 사주가 그 잠재력을 제대로 완성하고 인생의 굴곡을 슬기롭게 넘어가려면 도대체 어떤 열쇠가 필요할까요? 여기에 정말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. 진짜 완성이라는 건 나한테 없는 것을 억지로 채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태어난 이 엄청난 힘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을까? 그걸 배우는 데 있다는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순수함과 집중력이라는 이 날카로운 양날의 검을 변화무쌍한 세상에 대처하는 지혜와 유연함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이 삼기성상격이라는 특별한 격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겁니다. 치우침 속에서 찾아낸 완벽한 조화, 그 미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